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거의 열흘 가까이 써본 벤브랩 H2D에 대한 평가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되게 많은 출력을 해보기보다는 중간에 한번 이 듀얼 노즐 자체의 큰 장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고 영상을 올려놨고요. 그 이후에도 이것저것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위주로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장점 위주부터 말하면 역시나 다양한 필라멘트들을 사용해도 생각보다 출력이 되게 잘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크레올리티의 PLA CF 다른 회사 필라멘트인데 지금 상당히 잘 나온 거 볼 수 있죠. 퀄리티가 상당히 좋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브랜드도 알 수 없는 알리발 그냥 우드 필라멘트인데 이것도 생각보다 특별한 세팅 없이 그냥 ABS로 세팅하고 출력했는데도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얘가 그 ABS랑 똑같지는 않은데 프리셋을 찾지 않아도 그냥 ABS 정도 출력했는데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약간 보통 이제 거미줄이 많이 생겨서 좀 애를 먹는 실크 필라멘트 같은 경우도 내부 프리셋들이 제너릭을 선택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프리셋들만으로도 특별한 설정 없이 이렇게 잘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H2D를 가격대 때문에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구매를 제가 고민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듀얼 로즈를 통한 이 서포터 출력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서포터 출력 시에 다른 이종 출력이 가능하죠. 그래서 듀얼 로즈를 통해서 훨씬 더 손쉽게 이종 출력이 가능했는데 그렇게 딱 했을 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면이 상당히 깔끔하게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조금 이해가 좀 안 됐던 거는 저는 이 서포터 필라멘트로 나름 벤부 정품 서포터 필라멘트를 사용을 했는데 출력 품질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이건 아마도 최초에 라이브 영상을 찍었을 때 확인했던 것처럼 화면상에서 왼쪽에 있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노즐을 통해 갖고 이 필라멘트를 출력을 하는데 그 사이에서 이런 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이물질 등이 좀 많이 생산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외곽에서만 그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 없이 이런 출력물이 잘 나왔는데 출력 이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하단이라든지 옆에 부분에 찌꺼기 같은 게 많이 생긴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단순한 어떤 피규어 데이터를 출력했을 때 단순하지만 공중에 떠 있는 구조가 많다 보니까 보통은 트리 구조의 서포트를 통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트리 구조 서포트가 아닌 이런 이종 다른 형태 서포터 필라멘트 이용해 출력을 해서 좀 개선점을 찾으려고 했는데 과연 둘 중에 어떤 게 포터 필라멘트를 이용해 출력했고 어떤 게 트리 구조 출력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이게 더 깔끔하게 나온 게 트리 구조로 한 2시간 만에 출력한 거고 이거는 이 서포터 필라멘트를 이용해서 듀얼 노즐로 출력해서 한 3시간 40분 정도 걸렸는데 서포터 필라멘트 워낙 고가다 보니까 이걸 좀 가격을 좀 아끼려고 그 설정 중에서 맨 윗면만 서포터 필라를 해서 출력하는 옵션을 켜서 하다 보니 이게 제대로 사용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많이 사용을 해보시거나 저 고수님들이 써보기 시작하면서 관련된 얘기가 나오겠지만 저 좌측의 노즐이 위아래를 움직이는 이런 메커니즘 자체가 계속 출력이 잘 되고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잠깐 변화가 많이 발생하거나 출력을 했다가 안 했다가 했을 때는 그렇게 고르게 출력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그런 문제점들은 앞으로 이게 좀 개선이 꼭 돼야 될 것 같고 H2D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수록 이 듀얼 노즐 시스템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부분은 좀 부각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서포트를 만들 수 있다는 부분들도 좀 더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필라멘트처럼 비싸다 보니까 PETG를 이용해서 한번 해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대로 출력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앞으로 제가 이건 상세 설정들을 만져서 출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써보면 개선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벤브랩 커뮤니티 내에서도 이 듀얼 노즐을 서포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이 연구가 필요하거나 좀 이야기거리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H2D부터는 내부 히팅 챔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PA류의 좀 까다로운 출력물들도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 결과로 이 PAHT CF를 한번 뽑아봤어요. 출력하기 어려운 걸로 정평이 나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꿀결로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 밑면이 좀 되게 더러운데 이 텍스처 베드 자체가 기본 텍스처 베드로는 이런 고온의 출력에서 좀 잘 떨어지는 이런 필라멘트들은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너무 안 붙어가지고
나름 뭐 스프레이도 뿌려보고 하다가 결국 저는 그 풀을 이용해서 붙였는데, 그래도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 살짝 들려 올라갔습니다. 네, 이게 지금 100도, 베드 온도가 100도로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고, 이 내부 디테일이 그렇게 쏙 좋지는 않았어요. 요것도 보면은 이 중간중간 출력물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X1C 때부터 사실은 뭐 상세한 세팅을 하면 출력이 잘 됐었던 거긴 한데, 내부 히팅 챔버 덕분에 출력이 잘 되고 있는 동안은 뭐 이런 들뜸이 아니고 뭐 내부가 터지거나 그런 이슈가 없이 매끈하게 잘 나온다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부분이긴 하나, 역시나 듀얼 노즐 서포트와 같이 좀 사용성이 어려운 필라멘트들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개별적으로 연구를 하거나 좀 더 노하우들이 많이 쌓여야 되는 부분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 출력물들도 좀 뽑아봤는데요. 뭐 베드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약간 이런 큰 사이즈 출력물 뽑을 때 큰 장점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걸 좀 발견한 게, 확실히 개선된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건 원래 AMS 거치대를 뽑아서 듀얼로 한번 써보려고 하다가 시간 관계상 그것까지는 못 해봤는데, 지금 보시면 두 개가 다른 필라멘트죠. 요거는 벤브랩 정품 필라멘트로 A1에서 뽑은 거고요. 요거는 H2D에서 애니큐빅 저가형 필라멘트 하이퍼 PLA로 뽑아본 겁니다. 그래서 뭐 얼핏 보면은 괜찮긴 한데, 자세히 보면은 이거는 뭐 이런 하얀색, 백색 필라멘트의 특징이죠. Z축결이 좀 올바르게 나오지 않는 좀 흘러내린 듯한 약간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뭐 대충 봤을 때는 이거 A1의 퀄리티가 더 좋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확실히 H2D가 개선된 점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건 바로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링잉 부분이 확실히 크게 바뀌었습니다. 링잉 부분이 A1을 통해서 뽑은 거는 이게 하얀색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링잉이 되게 이 형상에서 크게 쭉쭉쭉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른 부분도 보면은 링잉 부분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똑같은 PLA로 한번 H2D에서 뽑아봤어요. H2D로 뽑았을 때 보면은 링잉이 엄청나게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H2D로 뽑으나 아니면은 A1으로 뽑으나 사실은 이런 PLA를 주로 쓰는 입장에서 퀄리티에 별 차이 없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거는 뭐 제가 주로 뽑았던 피규어라든지 작은 거에서는 티가 안 났으나, 이런 한 면이 고르게 나오는 약간 제품에 관련된 거를 대형 출력을 뽑는다 그럴 때 확실히 좀 티가 나더라고요. 왜냐면 A1 자체도 기존의 P1SC나 X1C에 비해서는 링이 되게 적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런 부분들은 H2D가 많이 개선이 되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출력물들을 많이 뽑아보진 못했는데, 아마도 H2D를 실제 사전 예약해서 구매해서 받으시고 좀 제품 쪽을 많이 쓰시거나 하신 분들은 되게 좋은 퀄리티의 결과물들을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저는 H2D는 분명히 특수 목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되게 좋은 프린터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대형 출력 사이즈가 되고, 링잉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퀄리티 부분이 정품 필라 기준을 사용했을 때는 상당히 퀄리티 잘 나온다. 그리고 꼭 정품 필라가 아니더라도 생각보다 다른 퀄리티의 출력물들도 괜찮게 나올 수가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FDM 3D 프린터, 특히 고속 3D 프린터들이 갖고 있는 뭐 들뜸 이슈라든지 아니면 품질 이슈라든지 링잉 이슈나 그런 것들은 여전히 신경을 많이 써주고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지 더 좋은 퀄리티를 기대할 수 있고, 더욱더 필라멘트를 사용에 대한 중요성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난 영상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듀얼 노즐 시스템이 단순 듀얼 노즐이 아니고 슬라이서와 같이 융합이 돼서 아주 시간을 많이 줄여주기 때문에 멀티 컬러를 많이 쓰신 분들한테도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다만 단순히 그것 때문에 350만원 이상의 프린터를 사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많은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벤브랩이라는 회사 자체의 방향성 자체가 그냥 포장해서 세팅하고 쓸 수 있음으로써 거의 전문가 수준의 프린팅 할 수 있는 거를 목표로 하는 회사를 알고 있는데, 이 H2D는 사실은 그렇기보다는 오히려 3D 프린팅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잘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3D 프린팅 오래 해왔지만 사실은 그냥 단순 사용자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공부하고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3D 프린팅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개선점에 대한 방법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사용했을 때는 제가 사용한 것보다 훨씬 좋은 퀄리티를 순식간에 되게 좋은 결과를 뽑아내지 않을까. 즉
일반 사용자보다는 약간 전문가용 프린터로 정말 좀 포지셔닝하는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마 H2D 사용자들이나 사용기들도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경험치나 아니면 관점에 따라서 퀄리티 차이가 좀 많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관점을 갖고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나올 리뷰들이나 영상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흘 가까이 써보면 이 제품은 가격만 좀 괜찮았다면 정말로 꼭 하나 좀 갖추고 싶다는 생각 너무 많이 들고요. 지금도 진짜 구매할까봐 계속 고민 중에 있는데, 일단 무엇보다도 듀얼 노즐로 멀티 컬러를 많이 뽑아낼 수 있다 보니까 장난감들을 되게 많이 뽑았거든요. 과거에는 필라멘트 똥에 대한 부담 아니면 시간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하지 못했던 거를 많이 뽑다 보니까 이 짧은 시간 동안 아이한테 장난감을 많이 뽑아줄 수 있어가지고 아이가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도 좀 정말로 구매를 한번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H2D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이 제품을 구매를 고려하신 분들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사전 예약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 상세 설명란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